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순진함이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냉혹한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기도 하고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작은 실수 하나를 빌미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400년 전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위로 대신 폐부를 찌르는 직설적인 조언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극찬했던 그의 글들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실전적인 영혼의 무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방대한 지혜의 정수들을 모아 인간관계의 덧없음부터 성공을 위한 냉철한 전략, 그리고 나를 완성하는 내면의 수양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권위를 세우며 마침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법. 시대를 초월해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통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은 기만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진함보다는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대문을 통해 당당하게 들어오지만 진실은 좁은 쪽문을 통해 겨우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들은 정보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진실이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감정이 섞이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들리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가 처한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칭찬은 걸러듣고 비난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듣기 좋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비난은 악의적인 의도와 섞여 진실을 심하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근원을 숙고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분석적인 태도가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하고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의 빌미로 삼습니다. 마치 먹물을 내뿜어 자신을 감추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의도와 성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을 더 비싸게 치고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신비감을 낳고 신비감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습니다. 모든 일에 신비감을 더해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려들게 만드십시오. 감정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흥분은 영혼의 병든 상태이며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지혜는 병들게 됩니다. 아무리 큰 행복이나 불행이 닥쳐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마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르라는 말처럼 자신의 기질보다 운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에도 때가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손짓할 때는 과감히 나아가되 불운이 닥친다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행동을 멈추고 물러서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운을 기다릴 줄도 알고 다가온 행운을 낚아채는 대담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운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전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시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지나친 상상력을 제어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때로는 우리에게 천상의 희열을 주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 그 자체보다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상상력의 울타리를 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상상에 맡기지 말고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험은 부풀려진 상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따지지 마십시오. 낮에는 능력보다 분별력이 훨씬 중요하며 필요 이상으로 세세하게 알려고 하면 오히려 무기가 무뎌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고 하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식선에서 건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이 장황해지면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에너지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소진됩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며 무리 가운데서 홀로 지혜롭기보다는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이며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되며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멸은 자기 만족에 대한 처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도 자기 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끝마다 칭찬과 아첨을 바라는 습관은 지혜로운 사람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반응에 기대어 겨우 말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관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모한 용기보다는 영리한 전략과 끊임없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위대한 성취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만 믿고 갈고 닦지 않는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탁마의 자세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십시오. 야수와 같은 본능을 지녔더라도 엄격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갈고 닦는 길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십시오. 현실과 상상의 세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상은 쉽고 화려하지만 현실은 어렵고 투박합니다. 시작부터 거창한 기대를 품으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좌절하게 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만 커집니다.
오히려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은 2배가 됩니다. 시작은 소박하게 하되 끝은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한눈에 파악되게 하지 말라는 조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의 깊이를 쉽게 가늠하게 두면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바닥이 보이는 얕은 개울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이 더 두려움과 경외를 줍니다. 능력을 발휘하되 항상 더 보여줄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기십시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경쟁자가 당신의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하십시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맞추기 쉽지만 비틀거리며 나는 새는 잡기 어려운 법입니다.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적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실수입니다. 수백 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식이 일어나 태양이 가려지면 모두가 쳐다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수많은 성공보다 단 한 번의 실수에 주목하고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사소한 결점이나 실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업적이나 선행보다 단 한 번의 뼈아픈 실수도 대중의 눈밖에 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냉엄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과신하고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성공의 득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살피는 것 못지않게 주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남과 충돌한다면 너무 고집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서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모난 돌이 정을 맞듯 찍혀나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들의 제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사된 일의 보상도 나눠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일궈야 합니다. 실수를 은폐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를 2배, 3배로 키우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예견하고 실수를 감추며 바보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이실직고합니다. 세상의 평판은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영역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실수를 감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신까지도 속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하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의 입을 통해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실수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둘 줄 아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은 변덕스러워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야말로 승자의 특권이자 가장 안전한 퇴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세상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맺은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화려해도 결과물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혜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능력으로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왕도 자신의 지위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평소 역량을 키우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행운이 다가오면 재빨리 낚아채야 합니다.
운 좋게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자신의 몫으로 돌리지는 마십시오. 기회를 전부 소모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회라는 이름의 귀중한 음식을 맛이 없다거나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그냥 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한번 놓치더라도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혜가 핵심입니다.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보다 더 빛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지만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력자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 하며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그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잠시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의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것은 조각가가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갈증이 해소되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고 즙을 다 짠 오렌지는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망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말고 항상 당신이 필요한 존재로 남도록 하십시오. 의존심이 사라지는 순간 예의도 존경도 사라집니다.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등에 어리석은 사람을 태우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불운한 사람과 얽히면 그들의 불행이 전염병처럼 당신에게 옮겨옵니다. 동정심 때문에 불행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다가는 당신 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운은 피하고 운이 따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최고의 권위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서 나옵니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십시오. 불행은 전염성이 강한 병과 같습니다. 거절의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가 상처 입지 않도록 금박을 입힌 거절을 해야 합니다. 단칼에 잘라내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희망의 여지를 남기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정중한 예의와 좋은 말로 채워야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며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를 쫓는 사람, 자기 이익에 열중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야 상대방의 자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권을 주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친구 사이일 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적이 되면 큰 괴로움을 줍니다. 등을 돌린 친구가 가장 쓰라린 적이 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정이 해이해져 관계가 멀어진 것이라고 변명해야 합니다. 좋은 후퇴의 본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의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 조금씩 그리고 자주 해야 하며 결코 상대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과하게 베푸는 사람은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느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베푼 자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은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은혜 입은 사람은 그것을 베푼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매우 원하지만 부담을 적게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주어야 합니다.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남의 흠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친 손가락을 내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모두가 그 아픈 곳을 찌르려 할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악의를 품은 자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통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든 개인적인 불행이든 타고난 약점이든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운명조차도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고통은 속으로 사귀고 겉으로는 늘 의연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신비감은 당신의 결점을 가려주고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고 즐거움은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갈고 닦을 때 빛납니다. 금은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지만 사람은 도덕성과 성숙함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성숙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침착한 태도와 영혼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외모나 태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훌륭한 내용물도 포장이 좋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내면의 깊이와 외면의 품위를 동시에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경솔한 사람이 생각하듯 둔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주 침착한 권위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판단력 있게 말하고 목적에 맞게 행동합니다. 또한 부재를 통해 명성을 높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탁월한 사람들도 너무 가까이서 자주 보다 보면 빛이 바래고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그리워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불사조가 신비로운 이유는 스스로 자취를 감추어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자리를 비움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하고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십시오. 존재는 명성을 낮추고 부재는 명성을 높입니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합니다.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닳아 없어지듯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집니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습니다.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합니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도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자기 수양의 완성입니다. 벽에도 귀가 있고 숨겨진 행동은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훗날 나의 행동을 증언할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심한 삶은 불행을 위해 턱걸이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대 약점을 파악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눈에 띄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신중함과 동맹을 맺어 약점과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약점을 보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 결함을 이겨내면 나머지 결함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들은 때로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철함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뜨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한 악의 기술이 아니라 함정 많은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약점은 감추되 실력은 갈고 닦으며 함부로 속마음을 내보이기보다 깊은 침묵으로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폭풍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